어느 날 문득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일들이 갑자기 버거워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그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날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하고 싶지 않다고. 그는 병원 진료실 문을 나서며 받은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 봉투는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꺼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안주머니 속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습관을 조절하시고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거실 의자에 주저앉아 재킷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고 서류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검사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중 몇 가지에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각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관리와 생활 습관 조정이라는 문장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관리, 습관, 조정,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받아 먹고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에게 걱정을 끼치지도 않고 말입니다. 별거 아니면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으려다가 괜히 마음이 불편해 다시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켜려다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항상 그랬듯이 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짜게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에도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안부를 묻던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그것을 단순히 편안함이라고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있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걱정을 안겨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나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돌아설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어제 지어둔 밥을 꺼냈습니다. 반찬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지만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그날따라 갑자기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음과 혼자서 버텨야 함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저예요.
그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그녀가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네 글자로 이루어진 지극히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네, 별일은 아니래요. 그는 늘 하던 대답을 꺼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는 투로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닌 얼굴은 지금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그는 더 이상 말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척해도 그녀는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장 큰 문제는 아닌데 관리해야 한대요. 정기적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럼 밥부터 챙겨야겠네요. 그 말은 위로도 아니었고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큰일을 같이 해결하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일부터의 하루를 함께 생각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저 때문에. 뭐가 괜찮냐는 거예요? 밥 같이 먹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점심 무렵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 근처 지나가는 길이에요. 점심 드셨어요? 그는 메시지를 보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 근처를 지나가는 길. 그녀의 집은 여기서 버스로 세정거장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배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요? 그가 답장을 보내자 곧바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문 앞까지 와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우셨겠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온 가방에서 하나씩 그릇을 꺼냈습니다. 현미밥, 된장국, 나물 반찬 몇 가지. 색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음식들을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정확히 무엇을 들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대신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신경 쓰면 되겠네요. 밥도, 약도요.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이면 여기까지 안 왔죠.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혼자서 아픈 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건강을 지킨다는 것,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행주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같이 하면 빠르죠. 그녀는 웃으며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헹구고 그녀는 물기를 닦아 선반에 올렸습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그녀는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그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 앞으로도 해도 될까요? 병원 가는 날이나 몸이 안 좋은 날 같은 거요.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삶에 더 깊이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하면 제가 더 서운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습니다. 안 하면 제가 더 서운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병원에서 받아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 끼워진 약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약봉투를 식탁 옆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적어준 메모를 붙여두었습니다. 아침 저녁 식후 30분. 그녀의 글씨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약속도 없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어디 가실 데 있어요? 아니요. 그냥 산책이나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녀는 잠시 웃었습니다. 좋죠. 몇 시에 만날까요? 그렇게 그들은 다음 날 동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걷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원길을 걸으며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딱히 이름 붙이긴 어렵네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좀 조용하죠? 그렇죠. 연인이라고 하기엔 나이도 있고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지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도 지키고 싶은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안 해도 돌봐주고 싶은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설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하루를 조금씩 나누다 보니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 앞에서만 자신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이 자신의 약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격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서로의 약함을 나누는 것,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을 주는 것, 그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하는 매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무게를 나누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도 견딜 수 있는 무게이지만 함께 나누면 훨씬 가벼워지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표시 하나, 짧은 댓글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들을 조용히 건네러 오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